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 겁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문헌정보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배웠고, 또 그러면서 문헌정보학이 취급했던 과거의 도서관학이라는 학문에서 다뤘던 도서관에 대한 얘기와 문헌정보학에서 도서관의 위상이 어떤가, 그 문헌정보학을 배운 친구들이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정해질까, 뭐 그런 얘기들을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눴던 얘기가 뭐냐면 학문을 또는 도서관을 약간 관념적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관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시간축 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현상적으로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관념적으로 도서관이 왜 존재했고 어떤 역할들을 했는가를 조금 더 그런 개념적 차원에서 정의를 하다 보면 우리가 도서관의 현재 모습들이 이런 속에서 귀납적으로 도서관을 정의할 수 있고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얘기입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문헌정보학이란 인간의 정보 행위에서 보여지는 재현상에 대한 과학적 규명 작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정보의 본질을 이해하고 정보의 생산, 유통 및 예측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가 정보라는 말을 썼고, 정보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데이터, 정보, 지식에 대한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보라는 것이 데이터의 상위 개념이 아니라 데이터가 특정인을 만나고 특정인의 필요에 의해서 그 데이터가 가치를 갖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정보라고 말합니다. 다만 우리가 불특정 다수의 불특정 데이터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가치를 갖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데이터를 통칭해서 정보라고 말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쓰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다루는 것은 전부 다 데이터에 대한 얘기이고, 그 데이터가 담고 있는 가치가 특정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때, 의미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정보라 그러고, 좀 쉽게 표현하면 불확실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그 데이터가 정보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그럼 지식은 뭐냐? 지식도 데이터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라는 것이 조금 더 체계화되어 있고 좀 과학적으로 분석되어졌고 합리성을 띠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체화되어졌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일반화시켜진 것들,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들, 또 그렇게 인정하고 믿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지식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취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이기보다는 이미 과거에 우리가 지식으로 인정했거나 지식으로 화해졌던 것들을 취급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취급하는 목적이 단순히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 시대를, 그 공간을, 그 사람들을 같이 엮어가기 위한 하나의 문화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문화읽기의 평생 학습기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문화읽기라는 것은 그 시대 같은 동시대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생활 패턴들을 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서로 일치시켜 줄까? 예를 들면 미국처럼 다민족, 그러니까 즉 그 이민자의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언어를 좀 융통성 있게 해서 자기 나라 말에 대한 이해도 갖고 영어에 대한 이해도 갖고 점차적으로 그 영어권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도서가 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기본 역할은 이게 대학 도서관이든 학교 도서관이든 공공도서관이든 그 지역사회 또는 그 기관이 갖고 있는 문화적 공동체를 끌고 가는 곳이고, 그 속에서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쌓아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문화 공동체를 이루는 행위가 존재한다. 아마 지난 학기까지 여러분의 매주 이제 게시판에다가 여러분의 의견을 올리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내가 답을 올리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이해했으라고, 이제 자, 그래.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 도서관이라는 서비스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 시대의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얘기를 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 그런 문헌정보학이, 그런 도서관을 우리가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배워야 그런 것들로부터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영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우리의 전문성이 무엇일까 하는 얘기죠. 즉 여러분이 문헌정보학과를 나오면은 사서 자격증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서 자격증이 나온다는 것은 잠깐만요. 그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에게는 도서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도서관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결국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부여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익히고 알아야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사서라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서가 그 문화 공동체를 끌고 가고 지식을 전수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그네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도구적 장치를 개발하고 그들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약간의 마법사 같은 느낌을 갖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다 놨지? 내가 필요한 것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있네? 내가 궁금한 것들을 어떻게 이 시대에서 강연회도 열고 있고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런 전시도 열고 있네? 물론 그렇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자원일 수 있고 필요한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좀 더 조직화시켜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기획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랄까? 사서가 그런 일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서를 양성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래서 과거 도서관학이라는 학문 명칭으로는 도서관서라는 많은 기술적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가만히 쳐다보면 항상 그 현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시대 기술을 최고로 활용했던 것이 도서관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을 배운 친구들이 사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30-40년 전만 하더라도 문헌정보학과에서는 타이핑, 타자를 치는 법도 가르쳤고요. 문서를 작성하는 법 또는 그 카드를 만드는 법, 굉장히 그런 기술적이고 굉장히 물리적인 것들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습니다. 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미술 감상, 음악 감상.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의 문화를 읽어가고 사람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즐겨 읽는 책, 영화, 음악, 미술 이런 것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을 같이 키워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와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다고 해서 도서관에서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굳이 문헌정보학에서 그런 과목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뺐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과목들 중에 많은 것들은 IT 관련된 과목들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년대 들면서부터 70년대서부터 서서히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컴퓨터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어려운 점도 없잖아 있었죠. 여러분 대부분 다 인문사회과학 출신들이고 인문학을 하다 보니까 자연과학적 그 용어라든가 자연과학적 계산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약간 좀 서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정보학은 아직까지도 그런 과학기술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배경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가 많은 또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약간 좀 환상이랄까? 우린 그래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대목이 하나 있는 것이 주제 배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서들이 주제적 배경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영역을 막론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배경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영역을 전공한다는 것은 그 영역의 사람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고 생각하는 스타일이 비슷해지는, 어떻게 보면 그게 훈련되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다른 주제 배경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 좀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쁠 건 하나도 없지요. 다만 주제 배경을 더 갖는다는 것이 필연이어야 하느냐 필수여야 하느냐 하는 대목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서들이 그 부분에 힘들어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그 몇 주 동안 논의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사서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서비스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지식을 서비스하는가, 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지식을 내가 알려줘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서들도 배우는 학생들도 이성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분명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막상 현장에서 이용자들이 질문을 하면 당황해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질문에 답을 해주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죠. 본인이 해주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구적 장치를 제공해 준다든가 그것을 미리 예견해서 만들어두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안내 데스크에 앉은 친구가 사람들이 하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이 자기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행태를 파악하고 그 사람들이 묻기 전에 스스로 그 빌딩 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라고 했으면, 이용자들이 질문을 왔을 때 가장 좋은 건 질문하기 전에 질문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좋겠죠. 질문이 일어나지 않게 만든다고 했더니 사사가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고 접근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식의 모습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머릿속에 있는 사사에 대한 인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저처럼 안경을 약간 내려 깔고 약간 높은 곳에 서서 특히 할머니 사사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굉장히 근엄한 웃음기 하나 없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거죠. 떠들지 말라는 거죠. 그 모습이 상당히 무섭게 보여서 사사들은 굉장히 무뚝뚝하고 무섭고 항상 조용히 하라고만 하고 내 행동을 제어하고 방해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친근감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정작 사사가 하는 일들은 굉장히 친근감을 줘야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과 가까워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것이고, 그 대화라는 것은 가벼운 대화일 수도 있고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지식을 나누는 대화가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학문적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사사라면 나는 그 사람이 그 학문적 내용이 그래요?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 지금 주로 어디서 쓰입니까? 라고 거꾸로 내가 그 사람에게 호기심을 보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는 지식들은 자기 학문에 대한 환경적 지식을 알려주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영역에서 많이 근무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현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런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그걸 내가 사전 지식을 갖게 되면 나는 인터넷에서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용어라든가 어휘를 사용해서 검색도 해보고 그 관련된 인물들을 찾아서 좀 더 많은 지식을 듣고 그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정보를 획득하고 그것을 조직해 둠으로써 이용자들이 왔을 때는 자기가 관심 갖는 주제들이 한 개씩 두 개씩 늘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말하기의 기술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설을 정하고 나면 굳이 주제 배경이 필요할까? 필연적으로 가져야 하는가? 라는 대목에서 우리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4년 동안, 과거 여러분 선배들도 마찬가지지만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대부분 뭐냐면, 내가 이 공부를 했는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 내가 끼기가 힘들어. 나는 굉장히 도구적이고 기술적이고 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일상에서 관심을 갖는 얘기들은 나하고는 또 다른 얘기들이고,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하는가 라고 고민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고민은 그 사람들의 말에 호기심을 느끼고 그 사람들의 말을 끌어낼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나는 너와 생각이 달라가 아니라 네가 가진 생각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줘 봐봐 하면서 그 사람이 관심 갖는 것의 주변적인 것, 환경적인 것, 그 사람이 관련된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끌어낼 수 있고 그런 걸 듣고 그런 걸 미리 예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헌정보학의 학부 과정을 보면 점차 그 과거서부터 발전해 오면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이제 확장되어지는데, 이건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구상하고 있고 제가 꿈꾸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쓰면 바라는 부분까지 합쳐져서 설명되어질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학부에 들어오면 배우는 내용이 이제 대부분이 사서와 관련된 교육입니다. 저는 사서 교육이라고 그걸 정의하고 있고, 사서와 관련된 것과 사서와 관련되고 도서관과 관련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책에 관련된 것, 즉 독서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고, 또 책 얘기 이전에 책이 갖고 있는 기록이라는 역사에서 기록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아마
기본적으로는 사서에 대한 얘기, 사서가 다룬 책, 독서에 대한 얘기, 그 책이 갖고 있는 속성이 기록에 대한 얘기. 크게 세 가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고, 사서에 관련된 얘기 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뭐냐면, 뭐라 그럴까, 기술적인 부분들이죠. 조직에 대한 얘기. 그 조직에 대한 얘기라면 분류, 목록, 주로 이런 얘기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독서에 관계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책 읽는 것에 대한 얘기. 여러분, 독서가 왜 점점 독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이 독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까요? 독서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작업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고 있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영화와 책이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이니? 그러면 영화는 10,000원 주고 2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책은 10,000원을 주고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 시간 경제를 놓고 보면 책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또 거꾸로 보면 영화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압축적으로 전달하지만 정보는 흘러가는 정보이고 나에게 남는 인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인상이라는 것은 좀 감정적인 인상이 많이 남겠죠. 근데 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속에 있는 말들, 그 전달하는 방법들, 그 속에 나오는 문장들, 성격들, 그리고 대화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환경들, 굉장히 많은 정보와 지식을 주고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섣불리 책을 제대로 못 읽는 것은 어려서 연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서는 어려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독서 습관을 갖고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방법, 왜 독서를 시켜야 하고 독서가 중요한 것이어서 그 가치를 끌어내는데 관심을 더 많이 가질 필요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 도서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화기획 프로그램들입니다. 도서관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책을 읽고 책을 쌓아두고 분류하고 서비스하고 이용자가 오면 빌려주고 반납받고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가르쳤는데, 요즘 도서관에서는 그런 것들보다 더 많은 투자를 얻고자 하냐면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습니다. 주로 강연을 연다든가 강사를 모셔다가 특별한 강연을 열어주는 것들, 어떤 도서관에서는 전시를 여는 것들, 이런 문화 관련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에서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교과목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현장에 나갔어.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또는 전문적으로 사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일을 참 잘해. 책도 잘 빌려주고 좋은 책도 사다 놓고 관리도 잘하고 서비스도 잘하고 독서 지도도 잘해주고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많은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조직을 관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조직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느 순간 내가 관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관장이 되었을 때 관장은 어떤 일들을 하는가, 중간 관리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가 주어진 기술들이, 문헌정보에서 배운 기술들을, 그 문헌정보에서 가르쳐준 철학들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쉬운데, 늘 얘기했듯이 도서관을 관념적으로 이해하다 보면은 새로운 환경 변화, 기술 변화, 문화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그네들의, 이용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좀 더 서비스해 줄 필요가 있을까,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할까라는 좀 더 창의적이고 좀 색다른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을까? 우리가 배우는 교과목이라든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종합해 보면 별로 우리가 무엇을 개발한다든가 무엇을 설계한다든가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 석박사로 진학하는 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 이미 사서 자격증을 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석박사 오는 친구들은 누구냐면 다른 학부를 나와서 사서 자격증이 없는 친구들이 사서 자격증을 받으러 옵니다. 학과는 어찌됐든 학생이 들어오니까 나쁘진 않지만 학부에 들어온 학생이나 석사과정에 들어온 학생이나 배우고자 하는 내용들은 사서가 되겠다는 내용들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학문적인 발전도 그렇게 빠르거나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한 것은 뭐냐면, 그래,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서 일을 보는 걸 잘하지만 사서가 보다 더 성장하고 좀 더 이 시대와
더불어서 시민들과 이용자들과 같이 잘 지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기획력도 필요하고 안목도 필요해. 그럼 무엇에 대한 안목과 기술이 필요하지? 우리가 하는 일을 좀 더 고급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우리가 하는 일들은 어떻든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고, 그 서비스는 지식을 서비스하는 것이 우리 일이라면 그 지식 서비스를 보다 더 공고하게 만들고 좀 더 진화적으로 발전시키고 사람들과 호흡할 수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하는 디자인하는 영역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서비스 디자인도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 영역이 되겠구나. 여러분 아마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왜 요즘 많이 유행하던 IT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지? 요즘 뭐 AI까지 나오고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취급하지 않나? 이 부분들은 취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구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익히지 않으면 21세기는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 코딩 교육을 시켰겠다. 와, 초등학생들한테 프로그래밍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네? 아닙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코딩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프로그램 교육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늘 생각해 보라는 것 똑같은 위치에서 보면 초등학생들이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행위를 보고 어떤 변화를 느꼈을 때 그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즉 논리력을 심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걸어간다. 단순한 표현 같지만 사람이 걸어간다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표현해봐. 그럼 무게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키는 것이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중력에 의해서 몸이 떨어지는 것을 받치기 위해서 발이 한 발 나가서 힘을 주고 받쳐주고 다시 무게중심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또 무게중심을 앞으로 끌어주고 허리가 움직이면서 발이 움직이고 이 전 과정을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메커니즘을 거기에 투입돼서 모든 물리력들을 전부 분석해서 표현해내는 능력, 그걸 단순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능력, 그게 프로그램 코딩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언어를 갖다 붙이면 포트란이 되었든 파스칼이 되었든 코볼이든 요즘 나와 있는 많은 언어들을 통해서 그걸 표현할 수 있고 심지어 로봇을 움직이게끔 만들고 드론을 날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디자인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바닥에는 IT 기술이 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오면 현재도 진행적이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추구해 갈 것들이 사서교육에 대한 얘기, 독서지도에 대한 얘기, 기록관리에 대한 얘기, 문화기획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 서비스를 디자인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학부에서 배우고 대학원에 올라가면 그런 도구적이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이 서비스 디자인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고급화시키는 영역으로 해서 실제 사회와 교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실습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헌정보학의 세부 영역이라기보다 문헌정보학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여러분이 이제 진학하면서 내가 어떤 것에 더 핵심을 가질까? 나는 그냥 사서로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 나는 독서지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독서지도를 잘해봤으면 좋겠다? 아, 나는 우리 주변 학문으로 기록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기록 공부를 해서 우리가 기록 연구사로 좀 더 성장해보고 싶다? 아니면 나는 문화기획을 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문화기획자가 되어볼까?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그 서비스를 설계해서 조금 더 나중에 일반 기업에 갔을 때 내 성장을 통해서 내가 그 시대의 문화를, 그 커뮤니티를 설계하고 그네들의 지식 창조와 지식 활용을 좀 더 지원해주는 그런 일들을 맡아볼까? 그게 문헌정보학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런 이 얘기를 가지고 또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많은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